2026년 2월 26일입니다.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은 정말 극과 극의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한쪽에서는요, 막 기록적인 강세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선 뭔가 심상치 않은 경고음이 계속 울리고 있거든요. 오늘 분석은 바로 이 모순점에서부터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지금 시장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진짜 극명하게 드러나죠. 다우지수는 5만 선을 코앞에 두고 있고 우리나라 코스피는 6,300을 넘어서면서 아예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그야말로 폭발적이고요. 근데 바로 그 이면을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급락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를 상대로 15% 관세를 매기겠다는 초강수를 뒀어요. 경제 펀더멘털을 보여주는 지표들도 하나둘씩 흔들리고 있고요. 이 엄청난 괴리, 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지금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이 거대한 AI 열풍이 진짜 기술 혁명에 기반한, 그래서 앞으로도 쭉 갈 수 있는 성장인지, 아니면 과거에 우리가 수없이 봤던 버블처럼 곧 꺼져버릴 신기루인지, 이 두 가지 강력한 이야기의 충돌을 한번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은 이런 순서로 진행될 겁니다. 먼저 시장이 왜 이렇게 모순적인지 자세히 들여다볼 거고요. 그 다음엔 AI 붐의 실체,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위험 요인들은 뭔지 짚어볼게요. 이걸 바탕으로 2020년 하반기 시나리오와 이게 또 글로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측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 모든 상황을 조망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모순의 시장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이 보고서가 딱 짚고 있는 핵심이 바로 여긴데요. 금융시장의 이 뜨거운 열기랑 실제 우리가 발딛고 있는 실물 경제의 차가운 현실, 이 둘 사이의 간극을 이해하는 것부터 모든 분석이 출발합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보면 이 모순이 훨씬 더 선명해집니다. 엔비디아는 정말 경이로운 실적을 발표했는데 바로 그날 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15% 관세 폭탄을 터뜨렸어요. 한국에선 기업 가치 분석보다 설명할 시간 없어, 그냥 타, 이런 총수밈이 투자를 이끌고 있고요. 반면에 중국, 일본, 유럽 같은 세계 주요 경제권에선 아주 뚜렷한 침체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지금 2026년 2월에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불안한 경제 현실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이렇게 뜨겁게 달구는 힘은 대체 뭘까요? 네, 바로 AI가 이끄는 아주 강력한 낙관론입니다. 이 보고서 역시 AI가 가져온 발전, 이게 정말 엄청나다는 점은 분명히 인정하고 있어요. 이 AI 붐, 이게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상상을 초월하는 성능의 베라루빈 칩을 이미 고객사에 보내고 있고요.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거대 기업들은 미래를 꽉 잡기 위해서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매일같이 발전하고 애플페이나 암호화폐 같은 기술은 국경을 넘어서 정말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죠. 바로 이게 시장 참여자들이 이번에는 진짜 달라라고 믿게 만드는 근거들입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관점을 확 바꿉니다. 이 화려한 AI 붐의 이면, 그러니까 이 성장이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구조적인 위험들을 분석하기 시작하거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제 이론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과잉 투자라는 개념이에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말해서 돈이 너무 싸고 흔해지면 기업들이 당장 돈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프로젝트에 장밋빛 미래만 보고 무리하게 투자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는 결국 버블 붕괴로 이어진다는 게 핵심이죠. 이 보고서는 지금 벌어지는 AI 인프라 투자 경쟁을 바로 이 과잉 투자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을 막 사들이는 이유가 확실한 수익 모델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경쟁에서 뒤처질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결국 엄청난 돈만 쓰고 아무런 결실을 못 맺었던 과거의 수많은 버블들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 이론은 생산성의 역설입니다.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무조건 경제가 성장하는 건 아니라는 건데요. 기술이 사람을 도와서 뭔가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면 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만약 단순히 사람의 일자리를 뺏는 데만 집중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물건을 사줄 소비자 자체가 사라지면서 경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역설, 이건 더 이상 이론이 아닙니다. 이미 현실이 되고 있어요. 핀테크 기업 블록이 AI 때문에 4,000명을 해고했고 다른 여러 기업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이게 바로 결정적인 포인트입니다.
AI가 단기적으로는 기업 이익을 늘려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의 지갑을 비게 만들어서 결국 AI 생태계 전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두 개의 거대한 힘, 즉 AI 붐과 구조적 위험이 충돌하면서 2026년 남은 기간 동안 시장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번 분석의 하이라이트, 시장 예측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고서는 2026년을 아주 명확하게 두 개의 시기로 나눕니다. 5월까지는 지금의 이 뜨거운 열기가 계속되면서 마지막 불꽃을 태울 거라고 봐요. 투자자들은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두려움에 시장에 뛰어들고 지수는 마지막 최고점을 찍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6월을 기점으로 모든 게 바뀐다고 합니다. 앞서 분석했던 과잉 투자와 생산성 역설의 청구서가 날아들기 시작하면서 시장 분위기는 180도 뒤바뀌고 거대한 반전이 시작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이런 시장의 반전이 혹시 미국 시장에만 국한될까요? 보고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서로 촘촘하게 얽혀있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타고 그 충격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도미노 효과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과 유럽 시장부터 볼게요. 보고서에 따르면 나스닥은 고점 대비 최소 20% 이상 하락하는 약세장에 진입하고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채권 가격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안전자산인 금은 온스당 5,500달러를 향한 슈퍼사이클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고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유럽 경제는 미국의 관세 폭탄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동반 하락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시아 시장의 전망은 한층 더 어둡습니다. 기록적인 랠리를 펼쳤던 한국 코스피는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매도하면서 5,000선 수준까지 큰 폭으로 되돌려질 위협이 크다고 분석해요. 중국과 홍콩 시장은 미국의 관세와 기술 전쟁의 여파 속에서 L자형 장기 침체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 시장도 이 격변을 피할 수는 없겠죠.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원달러 환율은 1,450원을 향해 오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반면에 일본 엔화는 금리 인상과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맞물리면서 오히려 강세를 보일 전망이고요. 경제 체력이 약한 유럽의 유로화는 달러와 거의 1대1 가치에 가까워지는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이 보고서는 2026년에 벌어지는 이 모든 현상들이 결코 새로운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수없이 반복되어 온 역사적인 패턴의 일부라는 거죠. 이번에는 다르다. 투자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라고들 하죠.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과거의 규칙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 역사는 그 믿음이 번번이 틀렸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금의 AI 붐 역시 이 고전적인 버블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이 보고서의 최종 결론입니다. 2026년의 AI 붐은 AI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경제의 펀더멘탈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역사상 가장 정교한 과잉 투라 사이클의 최고점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모든 이론과 데이터가 바로 이 하나의 결론을 향하고 있는 거죠. 이 분석은 시장이 거대한 순환 주기 안에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거겠죠? 하나의 사이클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할 때 역사는 그 다음에 무엇이 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겨드리면서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